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에서 온 김병립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참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이어 말고 미래를 위한 특별한 타이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F1 타이어를 개발하고 지금 이제 미래 쪽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 타이어, 에어리스, 다방향성, 그리고 우주 타이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자율주행 차량들이 현재 다양한 평가와 주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저렇게 전국의 많은 곳에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타고 온 차량들 대부분은 인간의 의존도가 높은 1단계에서 2단계 차량들이 사용되고 있죠. 이제 다양한 차량 회사들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낮잠을 자거나 수다를 떨거나 혹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레벨 5 단계까지, 자율주행 단계까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셔틀들이 실제 주행하거나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는 차량들에게 있어서 일반 차량과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만약에 바닥에 있는 못이라든지 날카로운 물질로 인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땐 사람이 나가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승객들만 타기 때문에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교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타이어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에어리스 타이어입니다. 그럼 이제 에어리스 타이어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2가지 타이어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타이어고, 왼쪽에 있는 타이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차량이 지나 주행 중에 바닥에 못이라든지 날카로운 물질이 관통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관통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지만, 왼쪽에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공기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HR 세르파라고 현대 로템에서 군용 무인 저속 차량으로 개발 중에 있는 차량인데, 이제는 보병을 대체하는 차량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해당 차량에도 이미 에어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용 같은 경우는 특히 극한의 조건, 날카로운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탄, 피탄 상황 등에서도 타이어가 터지지 않고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리스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나와 있듯이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다라는 명칭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연구원들이 자율주행 5단계 차량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에어리스 타이어도 실제 승객용까지 최종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어리스 타이어였고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때 필요한 타이어가 다방향성 타이어라는 건데, 이 타이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장의 사진이 상당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똑같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죠. 오른쪽 역시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시간에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도심에서 수많은 차량들과 건물들, 그리고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나 열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땅들은 저렇게 사막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 5년 만에 저렇게 호수가 사라지는 현상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역시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사막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실제 넓은 지역을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건물을 길고 높고 좁게 건설을 하고 있어요. 실제 네옴시티라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죠. 아마 실제 지어지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될 텐데, 이런 모습에서 구성될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차량들이 다니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하는 라인들입니다. 근데 저렇게 좁고 높고 한 공간에서는 차량들이 이렇게 넓은 도로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어가 필요하고 이동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개발 중에 있는 휠봇이라는 다방향성 구동체, 이렇게 360도 구동이 가능한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빠른 내년 초나 중순쯤에는 실제 타이어가 사람이 탑승하는 타이어가 개발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2040년 정도의 미래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 탐사라 하면 달, 그 다음에 화성, 태양, 목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먼 미래고 꿈만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40이란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아쉬워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84년도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인이 나가서 우주에서 저렇게 떠다녔던 이력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올해 실제 일반인들이 우주에서 유영을 했던 사진이에요. 그만큼 걸렸던 시간이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일반인들이 이런 우주선을 타고 문을 열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우주를 유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하필 인류는 지금 지구에서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하필 달이나 우주에 집중을 할까요? 지구온난화도 있죠. 또 네. 맞아요. 두 분 다 똑같은 정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지구는 점점 사람은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살 땅들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우주로 나가서 우리가 살 땅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환경들이 점점 발견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인도에 있는 우주국에서는 달 표면에 물이나 얼음이 존재할 것 같다라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럼 물은 왜 필요할까요? 이게 달에서 물이 발견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맞아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물이 발견되면 이렇게 새로운 물질 발견, 식물 재배, 산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켓 연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달에서 멈추지 않고 달은 단순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먼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발견은 상당히 귀중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물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 인류가 달에 가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는데 지구처럼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달 같은 경우는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붕붕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제 탐사 차량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72년도에 나사에서 실제 사용했던 월면 차량인데요. 이렇게 차량을 타고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거나 다양한 토양 검사들을 하죠. 실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컨셉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주에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차량들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엔 또 뭐가 필요한가요? 타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고 제가 발표가 끝나면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두 명한테 선물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타이어 모두 일반적인 타이어랑 다르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옆에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못 들었어요. 맞아요. 계속 앞서 말씀드렸죠. 에어리스 타이어라고.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저 노란색 친구. 아, 색은 죄송해요. 연구원들마다 약간 컨셉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에 회색.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같은 에어리스 타이어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 뒤에. 네. 구멍은 뚫기 나름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웬만하면 폭탄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워요. 비슷해요. 하나만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일반적인 타이어는 어떤 걸 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닌 다른 걸 씁니다. 저기 맨 뒤에. 맞아요. 정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타이어는 고무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들 타이어들은 대부분이 특수한 금속이나 아니면 특수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달이나 환경은 극지방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0도부터 플러스 150도까지 상당히 높고 낮은 온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고무가 사용되게 되면 고무는 성질이 변하면서 바로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특수한 금속 소재나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죠. 이거는 더문이라는 영화, 이제 한국타이어에서 후원해서 만든 영화에 나온 타이어인데 물론 이건 고무가 들어간 타이어죠. 하지만 현재 한국타이어에서는 그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를 금속 재질로 해서 이미 만들어 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웅장한 사이즈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타이어가 만들어진 시기만 해도 벌써 150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점점 말씀드린 미래 도심에서 사용할 타이어나 달에서 사용하는 타이어나 이런 것들 모두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데 실패를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노력과 실패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